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영웅, 홍길동의 진짜 모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단순히 소설 속 주인공으로만 알고 있던 홍길동이 사실은 역사의 한복판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존 도적에서 이상향의 통치자로 거듭나기까지 그 파란만장한 고전의 탄생 비화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홍길동은 도수를 부려 탐관 오리를 혼내주고 약자를 돕는 완벽한 의적의 모습입니다. 축지법과 분신술을 자유자재로 쓰고 결국에는 조선을 떠나 평등한 이상 국가인 율도국을 세운 영웅이죠. 하지만 대중의 뇌리에 각인된 이 멋진 영웅의 모습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전혀 다른 역사의 기록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 역사 속 홍길동은 소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그는 연산군 시대에 활동한 도적대의 우두머리였으며 체포 당시 50대에서 70대 사이의 고령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탐관오리뿐 아니라 양민의 재산까지 약탈하여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준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청년 의적과는 꽤 큰 차이가 있죠. 흥미로운 점은 실존 도적 홍길동의 행적이 소설의 뼈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동이라는 이름이 당시 천민들에게 흔히 쓰였던 점에서 서자 모티프가 나왔고 인륜을 해친 그의 범죄 기록은 가족 살해와 원한의 이야기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관할을 드나들던 대담함은 사찰 탈취 사건으로 그의 강력한 세력은 율도국이라는 이상향 건설의 모티프가 되었습니다. 홍길동전의 저자로 알려진 허균에 대해서는 학계에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이 시의 기록에는 허균이 수호전을 본떠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전해지지만 허균이 살던 시대에는 아직 한글 소설이 유행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읽는 홍길동전에는 허균 사후의 인물인 장길산이나 대동미 등의 언급이 있어 원작이 후대에 의해 크게 윤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500년 실존 인물 홍길동의 체포라는 역사적 씨앗이 뿌려졌고 17세기 허균이 이를 서자차별 비판이라는 문학적 촉매제와 결합했습니다. 이후 18세기 황윤석의 기록을 거쳐 19세기 중후반 반각본의 대유행과 함께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중적인 한글 소설 홍길동전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허균의 원작은 지금의 소설과는 다른 한문 전기 형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민중들 사이에서 구비전승되며 의적에 대한 열망이 더해졌고 19세기에 이르러 새 책점을 중심으로 대중적인 영웅 소설로 재탄생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는 홍길동전은 허균이라는 지식인의 뼈대 위에 수백 년간 억압받던 민중들의 삶과 희망이 살로 붙여져 만들어진 공동의 창작물입니다. 소설 속 홍길동의 가장 큰 아픔은 호부호영을 하지 못하는 신분 차별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서월금고법이 있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관직 진출이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억압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식에게까지 세습되는 가혹한 굴레였습니다. 홍길동의 눈물은 단순히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견고한 유리천장에 부딪힌 수많은 인재들의 통곡이었습니다. 서자 차별의 뿌리에는 처첩제라는 유교 사회의 모순적인 제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처와 첩 사이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했고 심각한 상속 분쟁과 암투를 낳았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서자의 상속분이 적자의 7분의 1 혹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였죠. 길동의 가출과 반항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폭력에 대한 필연적인 저항이었습니다. 허균은 그의 저서 호민론을 통해 세상을 두려워해야 할 대상으로 호민을 꼽았습니다. 묵묵히 따르는 항민이나 원망만 품은 원민과 달리 호민은 시대의 모순을 직시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의에 맞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소설 속 홍길동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지배층의 탐욕을 응징하기 위해 일어선 진정한 호민의 투영이었으며 허균은 이를 통해 부패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습니다. 18, 19세기 조선 사회는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분출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반각본, 즉 판매를 목적으로 찍어낸 상업용 목판본입니다. 홍길동전은 새 책점을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반각본의 최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소수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문학이 전 국민의 오락이자 계몽서로 자리 잡게 된 결정적인 텍스트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홍길동전은 지역에 따라 특징이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발행된 경판본은 전개가 빠르고 간결하여 대중의 흥미에 집중한 반면
전주의 완판보는 분량이 훨씬 많고 서술이 풍부했습니다. 또한 경판보는 식자층을 위한 흘림체를 썼지만 완판보는 서민들이 읽기 쉽도록 반듯한 정자체, 즉 민체를 사용했습니다. 판본의 차이 속에는 당시 독자층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적 특색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완판본 홍길동전은 단순한 소설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일부 판본의 첫 페이지에는 한글 자모음표인 반절표가 수록되어 있어 서민들이 이야기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또한 제목에 일화를 붙여 여럿이 모여 소리내어 읽는 낭송 문화를 반영했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글을 깨우치게 만든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텍스트였던 셈입니다. 홍길동의 여정은 절망에서 시작해 이상 국가 건설로 완성됩니다. 서자라는 신분적 절망을 딛고 가출하여 기존 체제와 결별한 뒤 활빈당을 조직해 부패한 권력을 응징하며 민중과 연대합니다. 이후 병조판서라는 체제 내의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조선의 한계를 깨닫고 미련 없이 떠나 율도국이라는 평등한 유토피아를 세웁니다. 이 계단식 여정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 민족의 집단적 열망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홍길동전은 어느 한 명의 천재가 만든 가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5세기 실존 도적의 역사적 씨앗 위에 17세기 허균의 날카로운 사회 비판 의식이 촉매제가 되었고 19세기 신분 타파를 갈망하던 민중들의 집단적 소망이 더해져 완성된 것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견디며 진화해온 홍길동전은 현실의 부조리에 저항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한국인의 영원한 신화로 남을 것입니다.